전날 밤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두 남녀. 잠을 자고 일어나니 여자는 옆에 낯선 남자가 있는 것처럼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그를 기절시켜버리죠.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4년에 개봉한 첫 키스만 50번째입니다.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이 남자 헨리 로스. 그는 아침에는 수족관에서 동물들을 관리하고 밤에는 다양한 여행객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죠. 그의 꿈은 해마를 연구하기 위해 1년 정도 태평양에 항해를 나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날에 나가서 배를 몰며 예행 연습을 하는데 낡아빠진 배는 고장나버리고 말죠. 그렇게 우연히 주변에 있던 식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메뉴를 시키고 신문을 읽는데 우연히 식당에 있는 예쁜 여자를 보게 되고 그는 한눈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와플로 화선을 만드는 4차원의 그녀. 이름은 루시인가 보네요. Are you staring at me or her? Cause you're starting to freak me out. Stag. Yeah, that's usually my policy. Make sure I don't get tied down. Freeze that image right there. 그래서 그녀를 만나러 바로 식당으로 갑니다. 다행히도 똑같은 자리에 있었죠. 루시는 전에 만났던 날과 똑같이 와플로 집을 만들고 있었는데 헨리는 살짝 도움을 주면서 끼를 부립니다. 그러자 루시도 헨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합석을 제안하죠. 그렇게 둘은 아주 좋은 대화를 하고 서로가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점심 세팅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다가 둘은 나오게 되고 루시 쪽에서 먼저 다음날에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헨리는 당연히 좋아하죠. 속마음을 숨기지만 둘은 아주 서로 좋아 죽습니다. 다음날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긴 했지만 헨리는 아직 진지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여행객들을 만나고 있는데 평소의 그와는 달랐죠. 작업 중인데도 루시가 계속 생각나게 되고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다음날 식당에 가서 루시를 기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착하죠. 바로 루시 앞자리에 앉아서 좋아한다던 손에 베인 생선 향기를 맡으라고 하는데 반응이 이상합니다. 아예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죠. 전날에 오늘 보자고 할 때는 언제고. 그가 어리둥절하는 사이 식당 아주머니에게 끌려가서 듣게 된 충격사실. 루시는 1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 이후에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이전의 기억들은 남아있지만 이후의 기억들은 매일 잊어버리는 상태였던 것이죠. 헨리는 묻습니다. 그러면 신문을 안 보느냐? 신문을 보긴 봅니다. 사고 당일인 10월 13일 신문을 말이죠. 루시의 가족들은 그녀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을 10월 13일로 꾸며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일 파티도 하고 신문들도 인쇄해두고 그날의 방송을 틀어주고 하면서 그녀가 현실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헨리는 돌아와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는 너가 평소 하던 것처럼 그냥 하루 즐기고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헨리는 그녀를 정말로 좋아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시 식당으로 찾아갑니다. 그날도 당연히 루시는 똑같은 자리에서 와플로 집을 만들고 있었죠. 그는 전에 루시에게 통했던 것처럼 똑같이 와플집의 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반응은 180도 달랐죠. 루시는 음식 만지는 걸 싫어했고 곧바로 까이게 됩니다. 그렇게 그날은 실패했으나 내일이 되면은 기억이 사라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쉽지 않았죠. 몇 번의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까막눈인 척하면서 도움을 청하니까 한 번은 통하게 됩니다. 드디어 첫날과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시간이 되어 헤어지려는데 그녀는 이미 그가 작업 거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번호도 따지 않자 실망하지만 쿨하게 떠납니다. 헨리는 그녀를 실망시킨 상태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시의 아버지와 오빠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당연히 루시의 인생에 새로운 사람이 끼는 걸 바라지 않았죠. 당연히 새로운 기억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둘에게 어쩔 수 없이 안 본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 말고 다른 곳에서 그녀를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루시가 밥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 또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차가 고장난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공사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폭행당한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던 중에 납치당한 사람처럼 루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차가 지나가니까 아닌 척하는 것 봐. 계속 하던 중에 아버지와 오빠가 와서 그를 집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따라가서 보게 된 것은 루시가 그림을 그리면서 노래를 신나게 부르고 있던 장면. 그를 만나고 온 날에는 기분이 좋아진 것을 알게 되고 가족들은 그를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녀의 가족들과 루시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헨리는 말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언제까지고 계속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나중에 그녀가 늙어서 자신의 늙은 모습을 갑자기 보게 된다면, 가족들이 죽어서 없어지게 된다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수는 없는 일이었죠. 가족들도 그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게 또 하루하루 보내던 중에 사건이 터집니다. 오래된 번호판 때문에 딱지를 떼게 되면서 자신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된 것이죠. 루시는 거의 하루 종일 울면서 절망하고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죠. 시간이 지나 조금 진정되자 아버지는 그가 모아온 사건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그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그녀는 의사의 말을 직접 듣고 싶어 했고 그렇게 다 같이 병원으로 향합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말하는 것은 루시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것. 그래도 자신보다 더 심각한 10초만 기억하는 환자가 있는 것을 보고 상황이 그나마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바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날,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다음에는 자신에게 백합 이야기를 꺼내보라고 조언합니다. 백합 덕후여서 아주 잘 통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다음날이 되어 등장한 헨리의 손에는 백합과 테이프가 들려 있었죠. 테이프에는 그녀의 사고에 관한 이야기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그리고 주변인들이 너를 얼마나 걱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헨리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죠. 그녀는 테이프를 보고 1시간을 울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지만 전과는 다르게 더 빠르게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똑같은 날만 반복해서 살아온 것과는 다르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헨리는 그동안 원하던 대로 루시와의 연인관계도 이어나갈 수 있었고 루시도 그가 못 봤던 친구들도 만나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그녀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날그날의 이야기를 보관하기 시작합니다. 둘 사이에 관한 이야기도 물론 들어가고요. 그렇게 둘 사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하다가 헨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첫 키스를 하게 되죠. 매일매일이 첫 키스인 여자와 매일 새로운 곳에서 첫 키스를 하죠. 그렇게 매일 사실을 알려주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뒤에 다시 사랑에 빠지게 하는 날들이 반복되고 결국 헨리는 루시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루시는 청혼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루시는 단기 기억 상실증. 다음날에 같이 일어났을 때는 깜짝 놀라서 그를 공격해 기절시켜버립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가족들은 헨리의 꿈에 대해서 묻습니다. 원래 헨리의 꿈은 해마 연구를 하기 위해서 태평양으로 1년간 항해를 하는 것이었는데 루시를 만난 이후로는 그녀를 돌보기 위해서 꿈을 접으려고 하고 있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루시는 곧바로 수족관에 찾아가서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간 써온 일기를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같이 추억을 공유할 수도 없고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것도 힘들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 꿈과 생활까지 모두 포기하려는 헨리의 모습이 미안하고 싫었기 때문이죠. 헨리는 당연히 거절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확고한 모습에 어쩔 수 없이 그간 둘이 써왔던 이야기를 지워나갑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이야기들을 찍고 불태워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날 뒤로 둘은 서로를 몰랐던 것처럼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헨리는 수족관에서 일하면서 원래 꿈꾸던 항해를 준비하게 되고 그녀도 연구소에 들어가서 미술교사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정말 우연히 수족관에서 만나도 루시는 헨리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헨리는 항해 준비를 모두 끝마칩니다. 추락날이 다 와서 루시의 가족들도 와서 그를 배웅하죠. 선물도 줬다가 뺐고 말이죠.
출발 전에 루시의 아버지도 그에게 선물을 하나 줍니다. 그렇게 섬을 떠나며 선물을 까보는데 그것은 루시가 자신을 봤을 때 신나게 불렀던 그 노래 테이프. 그간 있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슬퍼하던 중에 혹시나 이 테이프를 준 게 루시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지 않을까 하고 배를 돌립니다. 그렇게 엘리는 미친듯이 달려서 루시가 있는 연구소에 도착하죠. 미술교실에 찾아가서 루시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겠냐고. 정말 놀랍게도 그녀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좋다 말은 헨리는 정말로 아쉬워하는데 그녀는 그를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갑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그림들 모두 헨리를 그렸던 것입니다. 그간의 기억들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어느 구석에 남아서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림을 보다가 헨리는 말합니다. 그간 둘이 이별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서로를 안 보게 되는 게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은 실수였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뿐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둘은 또 첫 번째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새로운 날을 시작하죠. 평소와는 똑같이 준비되어 있던 테이프로 시작을 하고 그 테이프에는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둘이 결혼하는 영상이었죠. 그날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나 보네요. 모든 영상을 보고 나서 그녀는 밖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녀가 헨리의 배에 타고 있었던 것이죠. 따뜻하게 옷을 걸쳐 입고 나가자 그곳에는 아버지와 헨리 그리고 딸이 있었죠. 루시는 자신의 딸을 안으며 감동하고 그렇게 다같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 같이 본 영화는 2004년에 개봉한 첫 키스만 50번째입니다.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여자와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에 빠진 남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네요.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친구가 있다면 같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편집하면서 재미있는 부분은 많이 빠졌으니까 말이죠. 같이 보면은 웃을 부분도 많고 감동적이라서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으로 이번 영화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